자, 오늘 토요 스페셜 강의, 국정원에 지배된 한국 언론이다. 익히 여러분이 아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 코멘트 기사에 써놨던 것 중에 특별히 조금은 더 깊게 우리가 생각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국정원, 그리고 국정원이 어쩌면 한국의 뉴월드 오더의 행동대장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국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눈이 가려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국정원 최근 사건 중에 해킹 사건, 국정원에 의한 해킹 사건 모두 아실 겁니다. 이게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국정원은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걸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만 나오면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합니다. 정말 그들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시체 확인했습니까? 속된 말로 유병원 씨 죽었죠. 그런데 너무나 웃기는 게 죽은 사람하고 실제 유병원하고 키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요.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도대체 유병원 씨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살았다라고 아주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지켜봤다면 유병원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치아 상태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그리고 마치 내가 유병원이네라고 증명해주는 어떤 자기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이게 약간만 좀 이성을 갖고 합리적인 어떤 그 이유를 갖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 이런 코미디도 이런 생쇼가 없다.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긴 이런 코미디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법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사건도 보십시오. 국정원 해킹 사건도 보십시오. 그 국정원이 샀다고 했던 그 차, 번호판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마티즈 차량에 띠도 없습니다. 띠도. 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이틀 만에 폐차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폐차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탐사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아직 뉴월드에게 지배되지 않은 소수의 정말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언론들이 있어요. 엔더타임즈도 그런 언론이 되고 싶은데요. 그런 언론들의 그 기자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탐사 보도 나가는 겁니다. 그 차량을 몰래 가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뭐야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뉴월드 오더가 그런 그 통제되지 않는 그 언론들을 지금 두려워합니다. 이틀 만에 그 마티 차량을 그렇게 없앴다라는 것은 지금 국정원이 통제되지 않은 언론을 지금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국정원이 지배된 한국 언론이라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여기서 말하는 한국 언론은 대다수의 주류 언론, 그리고 기득권 언론, 지상파 3사나 혹은 조중동이나 이런 주류 언론들은 국정원에게 이미 지배된 상태를 끝냈다. 이제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국정원 해킹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국정원 해킹이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것에 사용됐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완종 리스트도 그렇고요. 지금 어떻게 된 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된 비리들은 모두 다 자살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완종 씨 자살로 끝났죠. 그게 직접적으로 그 정권 창출과 이어진 거거든요.
자살로 끝났죠. 국정원 해킹. 이거 박근혜 정권 창출과 이어진 해킹입니다. 근데 지금 자살로 끝났죠. 세월호 사건도 자살로 무마됐죠. 그런데 유병원 씨 역시 더 깊게 들어가면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는데 어떤 돈 세탁에 관련된 그런 일익을, 그런 어떤 큰 축을 담당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유병원 씨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다 사장됐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희한하게도 어쨌든 박근혜 정권의 집권과 관련된 비리들, 파헤쳐야만 하는 내용들, 한국 국민으로서 법치국가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모든 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의 힘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이 집권을 하고 그와 관련된 비리들이 나타날 때마다 자살로 마무리되고 유야무야되고 덮어버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 중심에 국정원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 국정원이 지배한 한국 언론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아주 크다.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국정원 해킹 사건.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파고들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쇼킹한, 어메이징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상파 3사와 그리고 조중동은 일체 보도하지 않고요. 일체 보도 안 합니다. KBS, MBC, SB 지상파 3사 계속 침묵 지키고 있고요. 조중동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지난 18일 이 국정원 관련된 해킹 사건이 나왔을 때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단 한 꼭지도 국정원 관련된 파문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KBS와 당시 그 국정원으로 인터넷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을 때 당시 KBS와 MBC의 뉴스 첫 번째 꼭지 그리고 두 번째 꼭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너무나 이상하게도 피서철 무더위 그리고 메르스 관련 이런 얘기로 채워졌었습니다.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시 KBS 첫 뉴스입니다. 더위 피해 물놀이 즐겨요. 인파 북적. 이게 뉴스감입니까? 여러분 이건 뉴스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상파 3사에서 그 중요한 해킹 사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기자윤리에도 어긋납니다. 그런데 이걸 보도합니다. 자, MBC 보여드릴게요. MBC도 이거였습니다. 첫 꼭지가 18일. 방학 첫 주말 피서지 북적. 이렇게 피서지가 북적한 게 여러분 살림살이에 뭔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이 알 권리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영웅거리가 안 됩니다. 아니 피서지 이제 피서철 되면 피서지 북적한다는 것은요. 애들도 합니다. 강아지도 알고요. 강아지도 알아요. 피서철만 되면 강아지도 짖거나 집을 나갑니다. 복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 나갔다가 복날 지나서 들어옵니다. 강아지도. 알아요. 피서지 되면 북적한다는 거. 이걸 뉴스라고 그 국정원 해킹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걸 뉴스라고 내보내고 있는 지상파 3사 그리고 우리 그 피 같은 세금을 받아먹고 있는 그 외에도요. 이게 아니어도요. 혹 국정원 이 해킹 사건이 나와도 이 지상파 3사는 뭘 했냐면요. 이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마치 대변지처럼 김무성 씨가 그랬죠.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해킹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이런 어쨌든 이처럼 지상파 3사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거나 혹은 국정원 관련된 해킹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또는 여야의 정쟁인 것처럼 그렇게 단순 보도하는 것에서 그쳤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국정원의 압력이다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조선일보 나옵니다. 조선일보 나옵니다. 조선일보가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국정원을 돕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잘못된 정권에 대해 아부하는 데는 조선일보만한 언론이 없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이 친구들이 7월 24일 날 한국 겨눈 북한의 해킹 공격이 하루에 100만 건이 시도된답니다. 이거요, 증거 없습니다. 그냥 정보 당국에 따르면 이 정보 당국의 참 이런 클리셔를 이 조선일보가 참 잘 쓰는데요. 뭐뭐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기법을 클리셔라고 하는데요. 조선일보가 그런 걸 참 잘 써요. 정확한 정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처럼 하루에 해킹 공격이 100만 건이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야만 했다. 지금 그렇게 해주면 옹호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지금 현재 이 국정원 해킹이 국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이버 해킹, 추정 해커 이런 게 아니고 국민들을 사찰했다는, 카카오톡을 사찰하고 네이버나 이런 블로그를 사찰하고 카페를 사찰하고 이랬다는 증거들이 펑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국정원을 위한 우리 조선일보는 오늘도 여지없이 국정원을 비호하는, 속된 말로 이런 비속어를 쓰면 안 되겠죠. 강의 때 엉덩이를 핥아주는, 원래는 똥꼬라고 발음해야 되는데요. 제가 순화해서 엉덩이를 핥아주는 이런 기사나 지금 써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넘버원 언론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대한민국 넘버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워. 자, 문제는 이렇게 지상파 3사와 그리고 조선일보, 조중동 이런 일들이 오늘도 국정원의 엉덩이를 핥아주는 기사를 통해서 잘못된 비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이런 종편이나 종합편성 채널이나 혹은 지상파 3사, 이런 조중동, 이런 메이저 언론들의 너무나 많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MBC 메인 뉴스보다 여러분 TV조선이 시청률이 더 높습니다. TV조선 시청률이 6%나 나옵니다. 6%. 굉장한 겁니다. 뉴스 시청률 치고는요, 굉장한 겁니다. 그럼 드라마도요. 좀 거기서 나가지 맙시다. 지금 그런 시청률 얘기하자는 아니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뉴스 시청률 치고는요, 예, 메인 MBC보다 TV조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조사 결과 국민의 40% 이상이 종편, 그리고 보도 채널로 이런 지상파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국민 40% 이상이. 지금 현재 20, 30대 젊은 층만 SNS 그리고 인터넷 이런 걸로 세상을 보죠. 실제로 사회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대다수가 이 종편과 보도 채널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막말로 여러분 세월호 볼까요? 세월호 사건에서 국정원이 실소유주라는
그 증거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타났잖아요. 국정원 특별 지시사항 해가지고 화장지 얼마 사는 것까지도 국정원에게 보고를 했는데 유일하게 세월호에만 그 국정원께 나와요.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이었어요. 유병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이 종편을 통해서 국민 40% 이상이 종편과 보도 채널 세상을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세월호 지겹다느니, 이제 그만하라느니, 세월호 현수막 다 뜯어버리라느니, 국민 혈세로 10억씩 받아놓고 무슨 입 닫으라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세월호에게 지급됐다는 그 10억 그게 국민 세금인 줄 아세요? 그거 국민 세금 아닙니다, 여러분. 종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조중동에서 얘기하고 지상파 3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연합뉴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국민 세금 아닙니다. 원래 세월호에 처음 이 배에 탑승할 때 여행자 보험 들어놨던 거 그리고 그 배가 자체적으로 보험 들어놨던 거 그런 보험금이 절대 다수예요. 그 10억 중에는. 그리고 국민 성금 들어온 거 그거 분배해서 나눠준 거예요. 국가가 세금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주는 돈은요 얼마 돼도 안 해요. 얼마 돼도 안 해요. 더군다나 국가는 세월호를 교통사고에 준하는 그냥 단순 자동차 교통사고에 준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책정했거든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10억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10억씩 줘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실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상파 3사와 이런 종편이 세월호 10억씩 줬다, 이렇게 막 때려대니까, 세금으로 10억 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프리즘으로 보니까, 다 눈들이 멀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성완종 사태도 홍준표요. 홍준표는 껴선 안 돼요, 거기. 그릇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에게 그 어떤 모금책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타켓을 대야죠.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타켓을 대야 되죠. 메스를 대야 되죠. 그들은요, 실제 실세들은 하나도 조사 안 받았잖아요. 그냥 이거 인터넷 딱딱, 조서 딱딱 쳐가지고 서면 조사 받고 끝냈잖아요. 검찰이 그 사람들은 실제 이 성완종 리스트에 관계되어 있는 실제적인 그 실세들에게는 서면으로 조사받고 끝냈어요. 검찰이 불려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애매한 잔챙이 같은 홍준표나 전 총리인 이완구 이들은 잔챙이라고요. 그냥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특별히 지금 물타기하고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알았어요,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언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니까 진실에 눈이 가려서 이렇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메르스 사태 났을 때 여러분 통신감청 그리고 원격진료 실행해버렸어요. 메르스 틈 타가지고. 더 중요한 거 메르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통신감청을 합법화하는 건데요. 이제 국가가 마음대로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여러분 정보를 막 보고 감청하고 그러겠다는데요. 이 새누리당이 발의했어요, 이거.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합뉴스나 이런 찌라시 언론 통해서 부동산 사상 최대 호황이다 그러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처럼 제대로 된 언론을 통해서 진실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국민은 눈과 귀가 가려진 그런 어떤 정권을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실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지금 국정원이 집중적으로 붙잡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대장인데 국정원 역시 실체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실체일 뿐이죠.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어요. 국정원이 아닌, 국정원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어요. 그들이 뉴월드 오더예요. 그들이 정부 위의 정부예요. 모비딕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모비딕.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두 다 눈이 멀고 모두 다 진실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마음을 두고 우리들이 생각을 두고 우리들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밖에 없어요. 진실은 오직 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언론을 볼 때 그때 진실이 보여요. 성경을 통해서 경제를 볼 때 진짜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여요. 왜? 성경에 말세가 되면 경제가 아수라장되거든요. 말세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말세가 되면 경제가 아수라장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호황일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지금 마지막 때라는 징조들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경제 붕괴된다고, 아작난다고. 성경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미친놈처럼 지금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실체가 되잖아요. 현실이 되잖아요. 왜 베리집이 짐승의 표라고 제가 그렇게 확고하게 부르짖어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처럼 지금 현재 국정원이 한국 언론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뉴월드 오더가 한국 언론을 지배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뉴월드 오더가 주류 언론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바로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으로 세상을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래서 부디 저들이 이끄는 대로 저들이 만들어가는 그 아젠다에 휩쓸려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중심을 잡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국정원이 아니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세력, 정부 위의 정부인 그 뉴월드 오더가 어떻게 한국 언론을 지배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르는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지 그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눈멀게 하는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성경이 있음을, 성경뿐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통해서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랑을 회복교회 성도들, 그들이 오직 말씀으로, 그래도 말씀으로, 자나깨나 말씀으로 그렇게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